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양여자 나민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래전 제가 평양에서 전문대를 다니고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친구들이 모여서 학교 유리창을 닦고 있었습니다. 학교 때 가장 많이 하는 청소 중 하나가 유리 청소였거든요. 걸레랑 종이만 들고 유리를 닦는데 물로 빤 걸레여서 그런지 얼룩이 잘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힘을 줘서 빡빡 닦다 보니 팔목도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은 또 잘 안 닦이고 신경이질을 한창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남자 손에선 유리 닦는 액체가 있다더라. 분사식으로 되어 있는데 유리에 찍 뿌리고 걸레를 쓱쓱 닦으면 유리가 굉장히 말끔해진대. 유리 닦는 건 거기선 일도 아니라더라. 이 말에 친구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이 고생 안 할 텐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단편적인 실례지만 이런 식으로 평양에서 살 때 보면 카더라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에 대한 정보를 마음대로 알 수 없다 보니 이런 식으로 입과 입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소문들이 퍼져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면 실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상적이고 체제선전과 관련된 말들 뿐이다 보니 이처럼 발전된 한국에 대한 소문은 정말 빠르게 퍼지고 많은 사람들이 늘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양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많이 하는 한국에 대한 카더라 뉴스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민소득 3만 불입니다. 제가 평양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국은 좀 있으면 국민소득 3만 불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하게 3만 불을 넘었지만 그때에는 3만 불에 못 미칠 때였습니다. 북한에는 국민소득이라는 말도 없고 국민소득이 구체적으로 뭔지 모를 때 들은 이야기인데 대충 한국 사람들이 1년에 3만 달러 정도 버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연간 3만 달러라는데 그러면 한 달에 2,500달러 정도 버는 거잖아요. 이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처음에는 엄청 부정했습니다. 자본주의니까 돈 많은 몇몇 부자들만 가능하겠지 라고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민,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번다는 겁니다. 뭐라고? 그게 가능해? 대체 뭔 일을 하길래 한 달에 2,500달러를 번다는 거야? 후라이 까지 말라. 이 말을 꺼냈던 친구는 졸지에 사기꾼이 될 뻔했습니다. 당시 한 달에 40달러 정도밖에 벌지 못하던 저에게 2,500달러라는 숫자는 거의 천문학적 숫자에 가까웠습니다. 제 나이 또래에선 제가 좀 버는 축에 속했거든요. 월급이 1달러도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다들 나름대로의 돈벌이 수단들을 생각해내서 살아가는 게 북한 실정이었으니까요. 일만 해서 월에 그렇게까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대체 어떤 세상일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멀타에서 일을 할 때 월급이 평균 140유로 정도였고 한 달에 어떻게 해서든 100유로를 저축하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러면 1년에 1200유로잖아요. 3년을 기약하고 나갔으니까 3년 정도 일을 하면 3600유로 정도를 저축할 수 있는 거예요. 달러로 치면 한 4100달러 정도 되는데 이게 북한에서는 4인 가구가 8년 정도, 정말 많게는 10년 정도의 식량을 해결할 수 있는 꽤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돈이 한국에 와서 보니 2~3개월 정도 열심히 일을 하면 얼마든지 벌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때는 절대 믿지 않았던 국민소득 3만 불은 지금 제가 사는 현실이고 불과 몇 년 전에 꿈에 그렸던 곳에서 누리고 살고 있으니 지금 저는 꿈속에서 산다거나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평양에서도 개성공단과 관련해서는 정말 많은 소문들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집은 먹고 산다는 거예요. 월급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정말 많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사람들도 북한 당국의 지휘하에 있다 보니 정규적인 조직 생활을 합니다. 학습회 강연회, 영화문헌, 말씀 전달 등 북한 사람이라면 거부할 수 없는 조직 생활을 강요당하는 거죠. 문제는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 생활을 할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되게 신기해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월급 다 주는데 대체 모여서 뭐 하냐? 파업 넌이라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데 조직 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한국 사람들이 더 신기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만 살아온 저로서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조직에 속해서 조직 사상 생활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일만 하는 건가? 설마 조직 생활은 전혀 안 하는 건가?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그럼 어떻게 사는 거지? 일만 하고 월급 받으면서 사는 게 가능하긴 한가? 조직의 통제가 없이 개인이 살 수 있단 말인가? 조직 생활이 없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조직 없이 살아본 적이 없어서 조직 생활이 없이 사는 삶이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에 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물품들이 평양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옷 제작하는 사람들은 개성공단에서 들어오는 천을 탐냈고 어린애가 있는 집에선 초코파이가 최고의 간식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잘 사는 집들에 가면 한국산 믹스커피랑 구운 김도 있었는데 친구 집에 갔다가 우연히 맛보게 된 한국산 구운 김의 맛은 정말 달콤 짭짤하고 한동안 잊혀지지 않는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람들의 직장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선 출퇴근을 기차로 한다는 거예요. 기차로 1시간이면 못 가는 곳이 없대요. 아마도 한국의 열차가 잘 되어 있어서 당일로 어디든 갔다 올 수 있다고 한 얘기가 부풀려져서 1시간이면 열차로 어디든 간다고 퍼진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한국에서 기차로 출퇴근하는 게 불가능하진 않죠. 실제로 그런 분들도 많고요. 근데 당시에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습니다. 기차로 출퇴근을? 그때 저는 평양에서 버스랑 지하철을 갈아타고 출퇴근을 했었는데 출근하는데 정말 빨라서 2시간이 걸렸었거든요. 기차로 가는 거리라면 다른 도시로 간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만약 북한이었다면 집은 평양이고 직장은 평성이나 남포, 멀게는 청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평양에서 살 때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에 며칠 전부터 딱 계획을 잡고 지방의 도시들에 다녀오곤 했어요. 정말 빨라서 최근에 보리버스라는 게 생겨서 당일로 다녀오는 게 가능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거죠. 참고로 보리버스는 개인이 운영하는 고속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 한국은 기차가 얼마나 잘 되어 있길래 기차로 출퇴근하는 거지? 이것 역시 거짓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요.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출근 시간을 못 맞춰서 지각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잖아요. 저는 평양에 있을 때 버스나 궤도를 타고 가다가 길에서 갑자기 고장이 나서 지각한 적이 꽤 많았습니다. 그냥 가다가 예고도 없이 덜컥 서버리고는 전압이 낮아서 못 간다, 정전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도중에 내려서 걸어서 가곤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활청화나 정치 행사를 하는 날에 지각을 하게 되면 앞뒤 사정 잘 안 봐주고 비판을 받게 됩니다. 조직관념이 낙후하다느니 정치 행사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없다느니 하면서 생활청화 시간에 여러 사람 앞에서 비판받아야 하는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유 없이 며칠을 지각하게 되면 상사가 웃는 얼굴로 땡땡씨는 이제 안 나오셔도 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비판과 투쟁이 없이 회사가 돌아간다는 것도 참 신기했고 웃는 얼굴로 해고를 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래도 비판하더라도 해고시키지는 않는데 한국에서는 웃는 얼굴로 해고를 한다고 하니까 좀 낯설기도 했습니다. 웃으면서 나오지 말라고 하면 농담인 줄 알고 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북한에서의 사회생활은 대체로 직설적이고 날카로운 분위기였고 상사가 웃을 땐 좋은 거, 화를 낼 땐 나쁜 거 이렇게 명백했거든요. 그런 면이 남북한이 좀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평양에서 살 때 평양 사람들이 사적인 자리에 모이면 수군수군 내던 카더라 뉴스 중에서 한국에 대한 부분만 골라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만큼 평양 사람들,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한국을 많이 동경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소문이 회자된다는 건 그만큼 북한 내부에 외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북한 사람들이 늘 정보에 대한 갈증을 느낀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도 궁금한 뭔가가 생겼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도 보고 직접 가서 확인도 해보는
자유로운 삶을 하루빨리 누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평양여자 나민이었습니다.